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반 지지세가 견고한 가운데 이낙연 후보는 결선 투표를 요구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이 남은 경선의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최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마지막 TV토론회에서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이 54.9%로 과반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면서도 자신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은 지자체장의 권한과 법률 안에서 최대한 공공환수를 이루어낸 모범 사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저 극렬한 방해를 뚫고 그 제도적 한계 그 위에서도 그래도 5천억이라도 환수했다라는 그것을 저는 성과로 인정해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광주 전남 경선 이후 순회 경선과 국민 경선에서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비리 청산과 함께 공공개발의 민간 참여 배제를 공약했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 구속은 1위 후보와 당의 위기라고 지적하며 대선 후보의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결선 투표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낙연이라고 믿습니다. 경기와 서울,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만 남겨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17만여 표를 획득해 대선 후보로 조기에 확정될지, 이낙연 후보가 이를 저지해 결선행 투표로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붕괴 사고를 유발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철거 공사를 관리해야 될 감리가 현장에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형태로 계약을 맺다 보니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 재개발조합과 감리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과정에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물 수백 채를 철거하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학동 4구역.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감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감리 차모 씨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재개발조합과 차 씨가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아닌 현대산업개발이 감리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관련자들의 증언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비상주 감리 결정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A 부장이 차 씨가 보낸 1억 5천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받은 뒤 5천만 원 이하로 금액을 깎아야 한다며 비상주 감리로 결정하고 계약서까지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A 부장이 붕괴 사고 직후에는 쓰지 않은 감리 일지를 작성하라고 차 씨에게 요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감리에 대해서 상주 감리를 해야 되는데 비상주 감리까지 지금 유도하고 그 금액을 5천만 원으로 낮추는 이런 지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조합리를 도왔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조합이 감리를 선정하고 그 조합이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 조합의 금액을 뽑을 능력이 없어서 노 부장한테 부탁을 했다. 이 의원은 또 브로커 역할을 한 문흥식 씨가 붕괴 사고 직후 출국할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도 수사팀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던 데다 당시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이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던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년 연속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1위 기업으로 지목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굴뚝 자동 측정기기 기록을 분석한 결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2019년부터 2년간 잇따라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 19,095톤, 앞서 2019년에는 19,420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분양 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놓고 사업자 임차인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6년 전 입주한 임대아파트 가격이 바로 옆 신규 아파트 가격보다 비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신도심으로 떠오른 웅천지구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2개 단지 1,600여 세대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단지 곳곳에 고분양가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사업자인 부영 측이 제시한 분양 전환 가격은 84제곱미터 기준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선. 입주민들은 10달 전 인근 단지에서 분양 전환한 가격보다 4천만 원가량 비싸고 바로 옆 신규 분양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억이 안 되는 금액에 새 아파트가 분양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6년 된 아파트를 3억 5천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웅천지구는 여수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이고 분양 전환 절차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에선 분양 전환으로 인한 갈등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 여수시는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주민과 사업자 간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분양가 인하라든지 하자 보수 관계된 거는 적극적으로 부영 측에 요구해서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고 주민들 역시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 신청에 나설 예정이어서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 16명, 전남에서 13명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밤사이 광산구 소재 외국인 등 검사 관련 확진자와 직업 소개서 행정명령 관련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추가돼 어제 하루 누적 확진자가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밤사이 전북 확진자 접촉자 2명이 화순에서 확진됐고 광양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1명이 추가되는 등 어제 하루 모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교육 투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시의 교육 투자 예산은 55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 줄었고 전남 역시 11%가 감소한 1,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윤 의원은 교육 투자액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면서 지역인재 육성 정책을 위해서라도 교육 투자액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다시 반소매 차림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평소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아 낮 동안 덥겠습니다. 광주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예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데요. 그래도 낮 기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나주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고흥과 보성의 낮 기온 28도, 순천 2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8도, 영암 30도, 강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시라는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잠시 흐려지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옛 호남대 쌍종 캠퍼스에 9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GS건설은 계약금액 2,500억 원 규모의 호남대 쌍종 캠퍼스 부지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GS건설은 오는 2024년 8월까지 부지 7만 8천여 제곱미터의 900여 세대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광주 지역 시민사회 활동의 중심지였던 흥학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동구는 어제부터 오늘 10일까지 전일빌딩에서 흥학관 광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념 전시회를 열고 흥학관에 얽힌 이야기와 관련된 인물들의 발자취를 전시합니다. 흥학관은 1921년 지역 유지였던 최명구가 지은 곳으로 일제강점기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항일 정신을 키우며 계몽운동을 벌였던 공간입니다. KBS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